그 앞에 터미네이터는 뭐예요? 오늘은 터미네이터 아시나요? 터미네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터미네이터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놀드죠, 아놀드. 우리 아놀드 형. 한국에도 아놀드를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헬스 하시는 분들 잘 알죠. K 터미네이터. 제 환자분들 중에 그 국가대표 바디빌더 선수들, 그리고 강남역 바운더리에 계시는 우리 헬스 트레이너 분들 사이에서 진짜 유명합니다. 그분들이 저희 병원의 주 고객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성형 유방증, 여유증, 그 중에서도 바디빌더 여유증이라고 하는 터미네이터 여유증, 터미네이터들의 말 못할 고민, 여유증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증이 살찐 거랑은 다른 건가요, 선생님? 살은 근육 아니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은 근육이나 지방 두 가지 모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유증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유관에서 모유를 생산하는 유선 조직이 자라나기 때문에 유관을 감싸고 있는 섬유 조직,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인대, 아킬레스건 이런 부분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살 빠진다고 해서 인대가 녹아서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이런 섬유질, 콜라겐이 늘어나서 가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유두가 볼록하게 터지고 그 다음에 배가 나오죠. 배가 안 나오고 가슴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성의 유방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유방이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남자 유방에서 모유 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의료 전문 PD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여성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짜면 모유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임신을 했을 때 맞아요. 임신했을 때. 왜 나올까요?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모유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형 유방증이 있다는 거는 모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유를 생산하는 젖도는 약,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젖도는 약을 먹거나 주사로 맞거나 이랬을 때 모유가 생산이 됩니다. 실제로 모유가 나오는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환자에서 호르몬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성의 정상 수치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환자에서 유즙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된다.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남자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랑 여유증이랑 비슷하게 오는 경우가 많죠. 가슴만 커지는 경우가 진성 여유증이에요. 진성 여유증. 살만 찌는 경우, 이렇게 지방만 찌는 경우를 가성 여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유두, 젖꼭지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돌출이 됐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유방 촬영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성 여유증은 까맣게 돌출이 돼서 유선이 안 보이게 되고, 진성 여유증, 진짜로 유선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는 유두 주변으로 여성처럼 하얗게 덩어리가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유방 초음파도 좋긴 한데, 유방 초음파는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보셔야 되고, 한눈에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유방 촬영이에요. 유방 촬영. 유방 촬영을 해보면 진성, 가성, 혼합형,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유증이 왜 생기는 건가요? 근데 여유증은 여자분들이 가슴이 커지는 원인하고 똑같아요. 2차 성징이 일어났을 때 폭발적으로 남자도 여자도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프리카 사막에 있다고 쳤을 때 거기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비가 내리면 뭐가 자랄까요? 풀이 자라죠. 풀만 자라나요? 나무도 자라잖아요. 나무도. 호르몬 자극이 확 일어났을 때 이 풀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풀이 자라는 것처럼 온몸에 살이 찌게 되죠. 근데 거기에 나무 씨앗이 있으면, 오동나무, 떡갈나무 이런 단단한 섬유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자란다 그러면은 거기는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불을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풀은 타죠. 풀은 타지만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웬만해서 이렇게 타지 않잖아요. 이런 돌덩어리처럼 단단한 나무가 자라나 버리면 이제 그 가슴에 있는 유선 섬유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유증은 호르몬 밸런스예요.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적당한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남성은 유선 자극이 일어나지 않아서 씨앗처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기만 하지 그것들이 엄청 커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비정상 자극을 받게 되면은 유선 증식이 일어나는데,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있잖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가슴도 말라있고 다 말라있잖아요. 밖에서 뛰어놀던 때. 그럴 때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 이런 영양 자극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즘은 어때요? 햄버거, 콜라, 사이다, 치킨, 피자 엄청난 고열량을 먹으면서 항상 어떻게 자세는 어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고열량, 고칼로리, 운동량은 부족하고 체지방 늘어나고 뱃살 늘어나고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면서 이 지방으로 분해가 많이 돼요. 체지방이 늘어나면 체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아로마타제라고 하는 전환 효소가 분비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열량, 고칼로리, 과체중 이런 상태에서 살이 찌기도 하는데 살만 찌는 게 아니라 호르몬, 여성 호르몬 분비까지 동시에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기름 탱크를 짊어지고 사는데 거기다 불을 지르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파티가 일어나는 거죠. 여유증이 의심되면은 어떤 병원을 가야 되나요? 단순히 지방만 있다 그러면은 지방 흡입하는 병원에 가셔도 돼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좀 작아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완벽한 매끈한 가슴 라인을 만들려면 결국 유선 조직을 제거를 해야 돼요. 유선 조직 제거하는 수술이 뭘까요? 유방암 수술이에요. 유방암 수술.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90년대 학교 다닐 때 보면 유방암이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약이 되게 독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유방암이 너무 초기에 막 눈곱만큼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유방암 수술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이까지 어려. 결혼도 안 했어. 그러면 옛날처럼 이렇게 싹둑 자르는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원래 아주 옛날 제가 전공이 로봇 수술이에요. 로봇 수술. 제가 2010년에 전공을 했었는데 펠로우 마치고 나서 10년쯤 지나서 로봇 수술하는 방식이 유방암까지 넘어온 거죠. 여유증 할 때 이런 수술을 하면서 로봇 수술을 하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가스라니 절개를 안 하고 겨드랑이 털 있는 쪽으로 넣어가지고 겨드랑이로 빼주는 로봇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누가 해야겠어요? 유방암 수술을 할 줄 아는, 로봇으로 유방암 수술을 할 줄 아는 의사가 하면 훨씬 더 흉터 없이 깔끔한 여유증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유증에 대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나버렸네요. 제가 해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여유증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이었어요. 보이스카웃. 보이스카웃의 모토가 뭐죠? 왔다 간 흔적을 남기지 마라. 제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깔끔한 수술을 제가 정말 잘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수술 전문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수술 받은 의사 선생님들 정말 많거든요. 바디빌더들, 의사 선생님들 많은데 제가 여유증에 관해서 해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가슴 이야기를 해드리는 수술 천재 세모 가슴이었습니다.